시민들의 모금을 통해 만든 창원 위안부 소녀상이 건립 위치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내 기념행사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온천, 창원 마금산 온천 관광단지를 소개합니다. 세계 4대 해전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해전을 기리는 한산대첩, 이를 기리는 통영한산대첩 축제가 16일까지 펼쳐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광복 70주년에 맞춰 시민들의 소중한 손길이 모아져 만든 창원 위안부 소녀상. 하지만 건립 위치를 두고 일부 상인들과의 건립 추진위의 마찰로 인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광복 70주년의 의미가 무색한데요.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70주년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창원 시민들의 성금이 모아져 만들어진 위안부 소녀상의 설치가 시작된 가운데 위치를 두고 갈등은 여전합니다. 소녀상의 위치를 놓고 몇몇 건물주와 상인, 일본군 위안부 창원 지역 추모조형물 건립추진위원회 간에 소녀상 위치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앞을구 오동동 문화광장에 조성될 예정이었던 위안부 소녀상은 주변 상인들의 반발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유흥가 밀집 지역인 오동동이 추모 분위기 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위안부 소녀상 입지로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친할머니의 동상이 유흥가 설집거리 한가운데 서 있으면 기분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위안부 소녀상 추진위원회가 마산 유흥가 술집거리 오동동에 세우려는 동기였던 교육성, 역사성, 전통성은 거의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오동동은 낮에는 유동인구가 거의 없지만 밤만 되면 취객들이 대부분이어서 소녀상이 건립되기에는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입니다. 현재 건립되고 있는 위치에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지 소녀상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오동동 상인들과 건물주들은 위안부 소녀상 건립이 추진되면서부터 찬성을 했으며 절대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악과 축복 속에서 건립되고 제막식을 가지고 하는 게 무엇이 그렇게 잘못되었습니까? 좀 더 맑고 경건한 곳에 모시자고 하는 것이 잘못된 이야기면 기가 차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들은 지난 11일 새벽 황당하고 무서운 일을 겪었다며 그때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8월 11일 새벽 2시경 성인 남자들이 몰려가 그중 한 명이 이렇게 칼을 가지고 현수막을 해순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또 옆에 또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술집 거리에 소녀상이 있으면 더 술맛이 있지 뭐가 나쁘노. 반대하는 것들은 다 친일파다 라고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으면 이를 제지하려던 여성 상인에게 그들 중 한 명이 인연아 니 한 달 내내 지도새도 모르게 죽일 거다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떠나 반대하면 죽일 수도 있겠군 하는 공포감마저 듭니다. 건립 위치를 두고 빚어온 갈등이 이 같은 사태에까지 이르면서 창원시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13일, 반대하던 상인들이 공사를 막으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창원시 공무원들은 공사 현장을 둘러싸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초 추진위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지난 11일 소녀상을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의 건립 위치로 인한 갈등, 그리고 창원시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소녀상은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어두운 상자 안에 갇혀있게 됐습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8월 15일은 광복을 맞이한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죠. 의미 있는 날인 만큼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기념행사들이 개최됐습니다. 경남에서도 특별 전시회를 비롯해 태극기 달기 캠페인 등이 펼쳐졌는데요. 우리 지역의 광복 70주년 기념행사를 이만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광복절. 하지만 올해는 조금 더 특별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이 된 지 70주년이 되기 때문인데요. 의미 있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전국적으로 기념 행사들이 개최되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12일 창원시청 사거리에서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시민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홍보활동과 과도행진을 펼치며 국경일 태극기 달기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특별 전시회 개막도 잇따랐습니다. 1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경남 도립미술관에서는 광복 70주년 특별전 기억의 초상 역사에 묻힌 상처와 인권이 개최됩니다. 전시 작품은 위안부 할머니를 소재로 한 폭력의 흔적과 전쟁의 상처를 얼굴로 표현한 권순철 작가의 작품, 제일 한국인의 삶을 표현한 작품 총 40점입니다. 고성박물관에서도 오는 11월까지 나의 아버지는 독립투사입니다를 주제로 특별전이 개최됩니다. 한일 역사 관계를 재조명하는 역사 강연도 잇따랐습니다. 13일 창원시 마산 하포구청에서는 대마도 바로 알기 역사 특강이, 경남 도립미술관에서는 한일 고대사 바로 알기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광복절 당일인 15일에도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경남 도청 광장에서는 가수들과 경남 팝스 오케스트라가 출연하는 광복 70주년 음악회가 열리고 NC 다이노스의 홈경기가 열리는 마산 야구장에서는 관객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주고 선수들은 태극기 문양을 적용한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또한 창동예술촌에서도 태극기 바로 그리기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도내 곳곳에서 열리는 광복 70주년 기념행사, 그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기념행사로 광복절이 의미 있는 날이 되길 바라봅니다. 하나뉴스 임하늘입니다. 무더운 여름이면 대부분 비수기를 맞는 온천 관광지는 이 기간 휴업에 들어갑니다. 반면 창원 마금산 온천 관광단지는 보양온천으로 지정되며 손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창원시가 마금산 온천 관광지를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 마금산 온천 관광단지에 위치한 마금산 원탕온천. 창원시와 온천업주의 노력으로 전국에서 9번째로 보양온천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1년 제주 삼매봉 온천 이후 4년 만에 나온 보양온천으로 경남 지역 최초입니다. 이로 인해 마금산 온천 관광지 일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름이면 관광객 감소에 시달리며 인건비와 전기세를 감당하지 못해 휴업에 들어갔던 온천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마금산 북면 온천단지가 여름에는 비수기라 손님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곳이었는데 마금산 관광 온천이 새롭게 거듭나고 보양 온천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약 20% 이상의 많은 손님들이 우리 마금산 원탕을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이는 보양 온천 지정 효과와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 확충이 한몫했습니다. 따뜻하고 깨끗한 온천수가 채워진 어린이 풀장.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왔는데 물도 따뜻하고 재밌어요. 특히 바닥이 투명하게 보일 정도로 맑은 온천수가 유명한 노천탕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이외에도 사우나와 헬스기구 등의 시설은 색다른 휴식 공간을 제공하며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에 발맞춰 창원시는 보양온천 사업 외에도 마금산 온천 관광지의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는 작년 2014년 시장님께서 마금산 온천 관광지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서 낙동강 주변의 꽃단지 조성, 그다음에 가정농장과 야생화 꽃단지, 그다음에 둘레길 등 여러 가지 관광 활성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지금 어느 시설은 준공이 되었고 어느 시설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낙동강 관광과 마금산 온천 관광지의 연계를 통해 창원 관광의 큰 틀 안에 온천 관광지를 품을 계획입니다. 보양 온천 지정으로 한철 장사라는 한계를 극복한 마금산 온천 관광지. 여기에 시의 관광지 특성에 맞는 정책이 더해진다면 온천 관광이 향후 창원 관광의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나뉴스 표용민입니다. 제54회 통영한산 대첩축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전군 출정하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개막식부터 많은 이들이 찾아 인산인해를 이뤘는데요. 통영한산 대첩축제가 열리는 현장을 최재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통제사 행렬이 길게 늘어서 통영 시내로 들어옵니다. 이수신 장군은 가마를 타고 수군도 의기양양 승리의 깃발을 들고 행진합니다. 화려한 불꽃 축제를 시작으로 제54회 한산대첩 축제를 막을 올린 것입니다. 축제는 조선수건 체험 행사와 마당극 이수신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흥미로운 체험에 빠집니다. 말로만 듣던 한산대첩을 직접 와보니까 다양한 체험도 있고 배울 것도 많고 좋았고 이순신 장군님의 삶을 그렇게 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한산대첩 재현. 거북선을 일구고 출정해 하깃진 전술을 펼치는 등 육지와 해상에서 함께하는 축제를 연출해 보는 이들에게 재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세계 4대 해전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해전을 기리는 한산대전을 그대로 재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자들도 한산대첩 축제에 구경 온 관람객들을 위해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통영을 찾으시는 모든 관광객분들 시원한 음료를 마시면서 즐겁게 문화 행사를 즐기고 가시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한산대첩 축제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54회 한산대첩 축제가 12일부터 16일간 닷새 동안 통영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하나뉴스 최재현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여금 35억여 원을 확보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이달 말까지 상여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별다른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 사용의 경남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난 제1차 추경예산 집행 과정에서 상여금 문제가 예산 지급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제2차 추경안 반영과 예비비 활용 등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이달 말 지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한편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상여금 지급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박교육감 퇴진운동 등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창원시는 올해 계약이 만료되는 1조 9천억 원 규모의 주 금고를 예치할 금융기관 공모 절차가 오는 9월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시의 주 금고는 경남은행, 부금고는 농협이 맡고 있으며 이번 주금고 공모도 두 은행의 각축전이 예상됩니다. 주금고로 선정되면 시 전체 예산의 76%인 일반 회계를 담당하고 각종 법인카드 자사명의 발급, 지자체 시금고라는 홍보 효과 등 직간접적인 효과로 경남은행은 수성을, 농협은 탈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가 금고 지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련 조례안 상정을 준비하고 있어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두 은행의 치열한 눈치 싸움이 예상됩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 사면에 따라 14일 경남 지역 9만 370여 명에 대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지난 2013년 12월 23일부터 올해 7월 12일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또는 면허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응시 제한 기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에 운전면허 벌점의 경우 삭제되고 정지 취소 집행은 중단되며 결격 기간이 해제돼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경찰청으로 전화 문의 또는 이파인을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올해 19회째를 맞은 바다예술제가 1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창원시 마산하포구 구산면 구복예술촌에서 펼쳐집니다. 바다예술제는 14일 오후 개막식과 함께 가수들의 해변 가요 무대, 초중 고등학생들의 댄스 경연대회, 마산무용단의 전통춤 등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또한 예술제 기간 구복예술촌 전시실에서는 경남예술 나눔 작가회 초대전과 구복예술촌 촌장인 석강 윤환수 작가의 작품전을 비롯해 규방공예와 천연염색, 포크아트 체험 등도 진행됩니다. 매년 개최되는 바다예술제는 문화예술계에서 한 걸음 앞서 나가기 위해 마련되며 현대적으로 풀어낸 서예와 서각을 볼 수 있는 전시와 음악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홍준표 도지사와 이주영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13일 경남도청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는 최근 경남도와 창원시의 갈등을 풀기 위한 목적의 회동이었습니다. 약 50여 분간의 비공개 회담을 끝마친 이주영 의원은 홍 지사와 희망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13일 경남도가 홍준표 도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전현직 교육장을 고발한 사건을 취하했습니다. 도는 지난 2월 신대호 행정국장 명의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성기홍 전 김해교육장과 김수상 전 남해교육장, 하상수 창원교육장을 창원지방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홍 지사는 최근 무상급식 문제가 마무리되는 수순이라고 판단해 고발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남 고흥에서 경남 거제 해역에 13일 오후 9시를 기해 적조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통영과 거제에 적조 비상령이 내려졌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일조량 증가, 적조 경쟁생물 감소 등 적조생물 성장 환경이 좋아져 당분간 적조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통영시와 거제시는 양식장 피해를 막기 위해 황토 살포와 함께 가두리 양식장 이동, 양식어류 조기 출하 등 적조 피해 확산 방지 대책에 나섰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이 2015년 제1회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228명을 발표했습니다. 합격자 명단은 경남교육청 홈페이지 시험 안내 및 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11월에 3주간 신규 임용 후보자 기본교육을 거쳐 2016년 1월 1일부터 임용할 예정입니다. 최근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지역소득 역외유출 경로 추적과 생산 분배소득 격차 요인을 분석한 결과 경남은 활발한 경제활동과는 달리 실질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역외로 유출된 돈은 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 임금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생산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지난 2달 동안 단속을 벌여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에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64곳을 적발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3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내역별로는 수입산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체가 가장 많았습니다. 경남교육청이 13일과 14일 이틀간 경남교육 종합복지관에서 행복학교 컨설팅단 52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행복학교와 행복맞이학교의 성공적 정착 및 지원을 위해 2학기부터 활동할 컨설턴트 대상으로 이뤄지며 행복학교 2학기 컨설팅단 구성 및 추진계획 안내, 교육과정, 수업,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연수로 진행됐습니다.
고성군이 아동급식 전자급식카드인 고성행복카드 시행을 앞두고 13일 14개 읍면사무소 담당자 교육을 열었습니다. 이날 교육에서는 아동급식 전자급식카드 도입에 따른 전산업무 흐름 및 추진 현황, 아동급식카드 대상 아동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전자카드 시스템이 도입되면 상품권 수령의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점에서도 대금 결제를 간편하게 은행을 통해 정산하는 등 효율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3일 거제시와 K워터 등 11개 기관단체들이 모여 바람의 언덕에서 반딧불이 밝히는 힐링, 생태도시 거제 선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환경부가 지원하는 거제시 최초의 연초된 반딧불이 서식지 복원 사업 기공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물이 건강하면 찾아오는 반딧불이를 활용해 거제를 힐링과 생태의 섬으로 함께 만들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13일 창원시청 회의실에서 창원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김충관 창원시 제2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실무 담당 등 30여 명의 직원이 참석해 저도 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원대학교 학생들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본 식민 지배에 항거한 경남 지역 선열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국토순례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8월 위안부 추모비 건립을 위한 국토대장정을 통해 130여만 원의 성금을 조성해 기탁한 창원대 학생들은 이번 국토순례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성군이 여름방학을 맞아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고성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여름 캠프를 운영했습니다. 천방지축 마린보이라는 주제로 운영한 이번 캠프는 무더운 여름으로 지친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의 활기를 불어넣고 바람직한 또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